이번 갤럭시 탭 솔직히 좋습니다. 녹조? 그거 별로 신경 안 쓰이던데요. 오우야.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9월 삼성 언팩에는 흥미로운 몇 가지의 제품들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의 제품을 소개해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갤럭시 탭 S7 시리즈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때 기본 S7과 S7 플러스 두 가지 모델로 공개되었는데 여기서도 노트 20만큼은 아니지만 S7과 S7 플러스의 원가 절감 차이가 꽤 나는 것 같아서 갤럭시 탭 S7 플러스로 구입했습니다. 언팩이 끝나자마자 사전 예약으로 구입했지만 물량이 없어서 쿠팡으로 구입을 했는데 이제서야 도착을 했어요. 사전 예약했는데 정식 발매 때 도착을 하네? 먼저 제가 아이패드를 오래 쓰다가 이번에 갤럭시 탭을 구입한 이유는 새로운 탭 그리고 새로운 크기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크기에 대한 갈증이 더 심했거든요. 왜냐면 카카오톡이 아이패드를 지원하면서 활용도는 점점 더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제는 태블릿으로 노트북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성능이나 앱들이 더 많이 발전해왔기 때문에 큰 크기를 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 12.9인치로 업그레이드를 하자니 매직 키보드까지 구입한 11인치 아이패드 프로 요거를 중고로 팔고 다시 구입하기에는 가격 차이가 너무 크게 나서 예약까지 했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러던 중 새로운 갤럭시 탭 S7이 출시하게 되었는데 거의 아이패드 프로와 비교하더라도 뭐 크게 꿀릴 게 없는 정도로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았어요. S펜의 단점인 레이턴시도 노트 20를 써보니까 정말 많이 개선되어서 사전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한 가지 후회되는 게 뭐냐면 폴드2를 직접 써보니까 꽤 괜찮아서 갤탭 어차피 9월 말에 온다고 했는데 그냥 취소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자마자 아침에 배송이 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언박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갤럭시 탭 S7 박스는 다른 갤탭과 큰 차이 없이 되어 있고 참고로 사전 예약한 모델은 여러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식 발매가 되고 나서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제조는 8월 제품이거든요. 과연 QC 문제가 괜찮아졌을지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야, 이 삼성은 개봉할 때 요 느낌이 좋아요. 이거 비닐이 아니라서 되게 보들보들한 느낌. 오, 첫인상은 진짜 얇다인데요. 와, 미스틱 브론즈 색상도 꽤 괜찮게 잘 나와줬습니다. 아이패드는 애플 펜슬을 따로 구입해야 되지만 갤럭시 탭의 장점이라면 S펜은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해준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별도의 버튼은 반대편에 있고 이것도 애플 펜슬처럼 한쪽 면은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 충전기는 15W, S7 플러스의 최대 충전은 45W예요. 여기는 케이블이 들어있고 유심핀 트레이, 그리고 여기 뭔 빈 공간이 하나 있는데 아마 여기에 이어폰을 제공하거나 여분의 펜촉이 들어갔어야 할 공간이 아닐까, 아니면 그냥 뚫어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애플처럼 이어폰이나 여분의 펜촉을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카툭티를 위해 여기 공간도 뚫어놨죠. 오, 빳빳한 게 좋은데. 오, 근데 구입하고 나니까 블랙으로 구입할걸. 태블릿은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까 좀 튀는 색상이 약간은 과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S펜은 여기 카메라 뒤쪽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마 오랜만에 LED 플래시가 갤럭시 탭에 들어왔을걸요? 제 기억에 맞다면요. 오, 전체적으로 하드웨어 퀄리티가 와, 이번에는 거의 100만원 근처까지 하다 보니까 되게 잘 뽑았어요. 밑에는 키보드 커버를 위한 단자들이 있고 오른쪽에 스피커랑 USB 타입C, 또 위쪽에는 유심이나 이제 전원, 볼륨 업다운. 다른 시리즈의 갤탭을 써보니까 여기 뒤에 붙이는 것에 대한 단점이라면 바닥에 두고 쓰기에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쓸 때 뭐 조금 각도가 생긴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좋은 각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쉽게 밀려요. 오, 펜을 보관하는 방식은 아이패드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카툭티가 그렇게 심하진 않기 때문에 바닥에 뒀을 때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마음에 듭니다.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QC. 기존에 외관에 흠집이나 찍힘 자국이 꽤 있었다고 하거든요. 아직 필름을 벗겨내진 않았지만 외관에 흠집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휨 문제. 이렇게 바닥에 뒀을 때 보통 많은 분들께서 A4 용지를 넣으면서 이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테스트를 하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얘가 중앙이 살짝 떠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아이패드도 점점 더 얇아지면서 이 정도의 움직임은 있었기 때문에 휘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도 오래 써보니까 쓰면 쓸수록 휘어짐이 더 심해지지 처음에는 심하지 않더라고요. S7 플러스는 녹조 현상이 이것도 테스트를 해보면 여기 사무실이 자연광이 들어오기 때문에 꽤 밝아요. 지금 완전히 암실로 만들지 못하지만 이제 조명을 모두 끈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보자면 지금 밝기 100%에서 지금은 녹조가 전혀 없죠. 이렇게 줄이면 이제 살짝 왼쪽에 녹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줄이면 오른쪽에 비해 왼쪽에 녹조가 꽤 심하게 생기고 있고 또 이게 이까지 가면 왼쪽에 녹조가 좀 많이 생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금은 전체가 녹조가 생겼습니다. 밝기가 밝을 때는 문제가 전혀 되진 않지만 밝기가 점점 내려갈수록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녹조가 생기면서 더더욱 내려가면 디스플레이 전체에 녹조가 생기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직접 제 눈으로 보니까 좀 신기한데요. 사실 120Hz는 밝기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컨트롤이 더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으로 뒀을 때 낮아질 때 60Hz도 녹조가 꽤 있는데 120Hz에 비해서는 양반이구나. 60Hz는 그나마 녹조가 크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20Hz를 설정했을 때 밝기가 30% 이하로 낮아졌을 때 생기는 문제인데 이것을 생각하면 실제로 사용할 때 녹조가 크게 거슬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밤에 독서실에서 밝기를 낮춰서 사용할 때는 녹조 현상이 꽤 많이 거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집에서 자기 전에 폰으로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그때는 어두우니까 밝기를 최저로 두거든요. 그 상황을 생각한다면 얘도 밤에는 문제 있지만 낮에 사용할 때는 크게 거슬리지 않는 그러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드웨어적으로 일단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고치지 못하고 예상을 하자면 밝기가 높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 밝기를 지금보다 더 올리거나 문제가 되는 블랙 배경 요 블랙 색상을 조금 이제 녹조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색상으로 변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소프트웨어로 고칠 수 있는 문제라면 전체적으로 녹조가 생겨야지 얘는 대부분 왼쪽부터 녹조가 좀 심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거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IF를 열게 되면 녹조가 심해진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녹조 깜빡임. 그 현상이구나. 만약 구글 브라우저로 들어가면 얘는 삼성 브라우저고 구글 브라우저 현재 GIF 깜빡임은 삼성과 구글 브라우저 모두 발생하고 있습니다. GIF 깜빡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은 펌웨어로 수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업데이트가 있어서 한번 했더니 녹조 현상은 여전히 있지만 GIF 깜빡임 현상은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녹조는 이틀간 사용해 봤을 때 확실히 거슬리는 부분이 맞았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은 스크린이 작아서 큰 체감이 되진 않았지만 태블릿은 화면이 크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에 색 차이가 나다 보니 꽤 거슬리더라고요. 실제로 잘 보이는 것은 블랙이지만 화이트에서도 색 차이가 좀 있는 편이고 엄청 어두운 환경이 아니더라도 다크모드나 어두운 배경에서 많이 쓰시는 분들은 꽤 거슬려 보였습니다. 이건 소프트웨어로 해결이 된다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피커 문제가 있었는데 품질은 생각 이상으로 괜찮았습니다. 사용해본 갤럭시 중에서는 가장 우수하게 무엇보다 출력이 좋다라는 게 큰 체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이패드 프로와 비교했을 때는 약간 소리가 뒤로 들리는 것 같아서 공간감은 좀 부족하게 느껴졌고 돌비 애트모스를 켜니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저음이 조금 가벼워지더라고요. 전체적인 저음도 아이패드의 단단함과 달리 약간 먹먹하면서 가벼운 그런 소리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갤럭시 시리즈 중에서는 아주 좋지만 아이패드에 비해서는 살짝 아쉬운 소리라는 것이죠. 그동안 갤럭시 탭은 아이패드에 비해 앱의 생태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패드에 비해 조금 싼 맛에 구입하는 맛이 있었지만 이제는 갤럭시 탭도 굉장히 많이 비싸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제가 본 갤럭시 탭 시리즈 중에서 여러 가지의 이제 이슈,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녹조 이슈를 뺀다면 나머지를 봤을 때 진짜 그동안의 갤럭시 탭 시리즈 중에서는 완성도가 가장 큰 제품이었어요. 그동안의 갤럭시
갤럭시 탭은 진짜 뭔가 아이패드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했다면 이제 갤럭시 탭은 와, 그 찐따 같은 갤럭시 탭이 맞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로 사용했을 때의 느낌이 더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오히려 제가 원래 촬영을 끝나면 바로 세팅을 하지 않는데 얘는 지금 녹화가 끝나면 바로 이제 제가 원래 쓰던 세팅, 그리고 LTE 모델이기 때문에 아이패드에 있는 유심을 바로 옮겨서 사용을 할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오늘은 간단히 언박싱과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고 이제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제가 느낀 장단점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녹조는 그냥 리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번 갤텍 큰 기대 안 했는데 진짜 잘 나왔다. 안드로이드라는 특성을 제외한다면 진짜 아이패드 프로랑 비교할 정도로 되게 잘 나왔는데 이 안드로이드 특성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삼성에서 안드로이드를 만든 게 아니니까 이거를 덱스 모드로 좀 커버를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구글이랑 협업해서 좀만 더 다듬으면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이번 갤탭은 진짜 덱스 모드가 거의 기본처럼 느껴져요.